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밤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사실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애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PI 지수는 좋게 나왔죠.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연내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페드워치 보면은 이제 한 올해 안에 2번 내지 3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됨으로 인해서 또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아무튼 이런 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사실 크진 않고, 이제 해외 주식을 다루는 유튜버들 보면은, 혹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스닥이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막 하는데, 네. 좀 속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깔끔하게 정답이 나온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현상이. 해서 일단은 사실 다 소설 쓰는 거라 생각하는데, 네. 얼마나 더 재밌게 쓰냐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 소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합니다. 해서 소설이니까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얘기는 뒤로 빼고요. 네. 일단은 이제 나스닥, 결국엔 나스닥이 왜 떨어졌을까의 관점으로 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수가 어제, 이게 CPI 지수지? 네, 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CPI 지수 관련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 전년 대비. 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는 저거 3.3%가 나오고 예상치가 3.1%인데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3.0%로 나온 거고요. 전월 대비는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 네, 전월 대비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한 상태죠. 네, 314.63에서 314.18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고요. 핵심 소비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전월 수치보다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로 나온 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CPI 지수가 왜 중요했냐면, 그러니까 파월이 계속 입을 털었던 게 그거였어요. 2%대로. 2%대. 예, 2%대. 2%대는 돼야지 확실히 좀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것 같다. 네.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자꾸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사실 립 서비스를 하면서 좀 주가를 띄워놓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는 2점대가 나왔으면 난 무조건 훨씬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해. 2.9가 나왔으면 2.9와 3.0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솔직히. 그렇죠. 2.9는 사실 쉽지 않았던 숫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이게 이제 올해 12월 18일 요때 해가지고 이제 요때 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이때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가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 현재 금리 상태로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야. 0.5니까 없는 네.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은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한 번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9.1, 두 번은 45%, 세 번은 42%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은 무조건 한다.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달 전이랑만 비교해봐도 여기 보면 450, 47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긴데, 한 달 전만 해도 세 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3%밖에 안 됐어. 그렇죠. 진짜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만 그렇게 그럼 생각했다는 어제 거죠. 대비해도 26%에서 42.56까지 높아진 거니까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립 서비스를 생각을 해도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 이게 선반영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쨌든 이제 두 번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 내지 세 번.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으로 비교해 보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7, 두 번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7. 그런 다음에 세 번이 13%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9%밖에 없고, 어쨌든 두 번 내지 세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예상했던 것보다 혹은 어제보다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니까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단순히 생각하면 되는데 달러를 은행에만 집어 넣어놔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가 뭘로 결정돼요? 금리로 결정되죠.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숨어져 있지만 해서 결국에는 이 1달러 하나의 가치는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얼마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1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1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그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는 소리는 그 1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제자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그래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은 이만큼 올랐죠. 네, 금은 이만큼 올랐죠. 네. 그리고 나스닥은 원래대로라면 나스닥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랑 나스닥은 사실 반비례하지 않아요. 네,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뜹니다, 원래. 근데 어쨌든 나스닥도 떨어졌다. 네. 근데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 떨어졌으나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얘거든요, 얘. 위로 길게 꼬리를 달고 이만큼 해서 거의 뭐 똔똔으로 마감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라면 나스닥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건 제 소설입니다. 제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고려를 좀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가 뭐 나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렇죠. 한 발짝 항상 늦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정말 뭐 경기 침체가 되고 나서 금리를 부랴부랴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때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하루빨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파월은 저지랄이고 그래서 지금 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선반영이란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선반영은 기적의 단어야. 무적의 그렇죠. 단어, 무적의 단어. 에? 선반영처럼 그지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진짜 치트키죠, 치트키. 진짜 나 몰라요를 곱게 포장하면 선반영이라고. 왜 그런지 난 몰라요를 곱게 포장하면 선반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단어예요, 선반영. 그래서 선반영이랑 단어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 전월 대비해가지고 이제 물가 좀 떨어졌으니까,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악재가 호재고 호재가 악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률이랑 소비자 물가지수랑은 다르니까, 네. 뭐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좋고, 뭐 성장률은 높은 게 좋고 뭐 이런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성장률까지 꺾여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떨어져야 될 놈들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해외 주식 해가지고 어쨌든 대부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이 떨어진 애가 있는데 뭐냐면 어제 테슬라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유독 많이 올랐던 것들이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차트상으로도 난 떨어질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네. 자, 테슬라는 뭐 최근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얘를 1, 2로 잡으면은 뭐 3, 4, 5 끝났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얘를 1, 2로 잡는다라고 치면은 얘를 1, 2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이 3, 4가 진행 중인. 네. 이렇게 1, 2, 그 다음에 3, 4가 진행 중인 걸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테슬라는 일시적으로나마 조정을 받았고, 물론 요거에 대한 트리거는 뭐 이제 뭐 택시 사업이 뭐 미뤄진다는 등, 뭐 이런 거에 트리거가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었고,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이걸 다루고 싶은데 굳이 내가 코인 유튜버인데 다룰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걸 얻어 처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다뤘었는데 네. 자, 뭐냐면
그 최근에 이제 큰 조정이 있었잖아요. 2022년 해가지고 2023년이 여기니까 요 기간 동안에 큰 조정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팍팍 뛰면서 네. 그 파월이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등 그 희대의 개소리를 쏟아내면서 제대로 금리 조절을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던 요게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큰 조정이었고, 고점 대비해서 엔비디아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큰 조정이었고, 네. 뭐 아래로 하방으로 하면은 뭐 한 60% 넘게 한 7%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얘를 1, 2로 두고 추가로 올라가는 거를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동이 내가 봤을 때는 끝났어. 완전 장기 사이클에서도 그럼 상승할 만큼 다 상승을 했다는 거네요. 1, 2, 그 다음에 여기서 3, 4, 5 해가지고 끝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각도선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각도선까지는 간격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네. 그리고 얘네 말고 다른 애들은 이 정도까지 간 해외 주식이 없어요. 네. 다 어디쯤에 있냐면 요쯤에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갱신한 애들도. 네. 한 162.8 요 정도 자리에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라는 얘기를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어떻게 한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엔비디아 떨어지겠네. 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면은 나스닥 자체가 어쨌든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엔비디아는 떨어질까? 혹은 다른 애들은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는데 얘는 두 번 겪을까? 엔비디아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네. 해서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를 5만 겪는 건데, 얘는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겪는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물론 확장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361.8 이상 올라오고 423.6%까지 가까이 갔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나스닥에서도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큰 나스닥과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스닥도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의 불안감 플러스, 그다음에 얘네들이 빠져야 될 큼지막한 애들이 빠지면서 나스닥을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하나 더 들면 뭐냐면, 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상 어제 차트만 보면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떨어졌어요. 큰 틀에서 보면 횡보긴 하죠. 그냥 거의 안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를 할 거였으면 여기는 요 매물대를 뚫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추세가 진짜 완전히 하방으로 터졌구나 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금도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금도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요 고점 추세를 뚫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네. 해서 어쨌든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랑 뭐 골드랑 이런 거는 제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추세를 결정지을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추세를 결정 지으려면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다, 진행 시작한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건 모르긴 하는데, 네. 실제로 진행되면 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가 만약에 달러 인덱스도 아예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터졌으면 그냥 그래도 나스닥이 되는 걸 끌어올렸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 진짜 많이 떨어진 건가 싶고, 네. 그리고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인가? 이런 불안감, 네.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소설 써봤습니다. 재밌었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나스닥과는 뭐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네. 저는 결국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달러 인덱스 이거는 나중에 뭐 다룰 일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방향이 아예 반대로 갑니다. 아예. 나스닥과요? 아니. 달러 인덱스랑. 네.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랑.
아래는 달러 인덱스고 위에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는 한 번 추세를 정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추세를 정하면 위, 한 번 추세를 정하면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도 이렇게 막 별로 이렇게 안 바뀌죠? 꽤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나눌 수 있는데 이 고점과 저점을 똑같은 기간, 지금 똑같은 선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 만약에 나스닥이 아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한 번 깨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요때.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도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얘는 비트코인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랬다가 여기 구간에서만 안 맞는데 이 구간이 언제냐면 여기가 현물 ETF 승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갔을 때. 요때. 네. 현물 ETF의 영향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요 시점. 여기만 다 그냥 똑같이 가고 다른 데서는 다 반대로 가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여기서는 무조건 박스권이고 별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실제로 쪼개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떨어지고 인 건데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랄맞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번엔 틀린 거 아니냐? 이번에 마운트 콕스 사태로 인해서 약간 버그가 낀 거 아니냐? 현물 ETF처럼 버그가 낀 거 아니냐? 이거는 네. 모르죠. 모르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상할 수 있겠는데 원래대로라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예.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자,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방향을 정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그냥 무난히 흘러가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고 처음과 끝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랄맞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 막 아주 지랄맞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얘도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도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거를 기점으로 한 6만 달러 이상을 기점으로 올라가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야 요때도 틀렸잖아. 요번에도 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냐면 얘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결국 올랐잖아요. 근데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결국엔 올라가가지고 요거 맞춘 거잖아요. 처음과 끝을. 이게 언제냐면 FTX 때예요. 네. FTX 때의 요 하락도 결국엔 끝에를 맞췄거든요. 마운트 곡스가 더 심각한 사태야? FTX가 더 심각한 사태야? FTX가 더 심각하죠. 나온 물량으로도 쳐도. 체감으로 따지면 FTX가 훨씬 더 심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적으로 맞춘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걸 맞춰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인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요번에 달러 인덱스가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만약에 떨어졌다면 요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면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예. 아예 추세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얼마나 올라가냐?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방향만 반대인 걸 알 뿐.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 것 같다 비트코인은. 네.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져야 된다. 여기에는 요 박스권 아래로 뚫고 떨어져야만 조금 더 상황이 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 얘기는 최근에 잘 안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끝. 그러니까 이제 비트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도 뭐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가 곧 시작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쨌든 영향이 꽤 있을 거예요.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금리가 오르기만 하다가 옆으로 계속 횡보를 꽤 오래 했고 첫 인하
여기 어쨌든 좀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당 그렇죠. 자리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좀 어쨌든 올해만 3번 금리 인하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히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죠. 아마 그냥 무난하게 내년에도 한 3-4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올해 뭐 3번을 한다면 이제 그 추세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도 무난하게 그냥 한 3-4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요거는 뭐 엄청 나중에 뭐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뤄드리고 끝. 더 네. 붙일 말 있어? 음, 아니, 내가 소설을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네. 뭐 다른 챕터 이런 거 없어? 다른 챕터요? 별책 부록 아니면 뭐 약간 팬메이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글쎄요, 저는 지금 어쨌든 달러 인덱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당장 다시 그 반등을 해가지고 추세를 위로 꺾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맞춰질 거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나오고 있는 뭐 독일 물량도 거의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마운트국스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도 뭐 매도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있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고개를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갈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완전 새로운 챕터. 또 막 뭐 이상한 뭐 있었는데 내가 본 것 중에 막 뭐 재밌는 소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네. 제 소설은 오늘 요 정도까지만 쓰고 네.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네,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소설이 재밌었을까? 아무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종가 마감만 봐도 사실 결론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네. 그 비트코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로는 아마 결판 안 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뭐 주말 중에 변동성이 잘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에 좀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